네, 최혁진 위원님. 네, 새해 첫 번째 법사위에서도 이제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서로 아까 우리가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이야기했지만 복이라는 것도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얘기할 때 오는 거지 그른 걸 옳다라고 억지로 할 때는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법사위 위원장 얘기까지 하시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비상계엄에 대해서 형식적인 사과를 했는데 내용은 정말 이게 사과인지 어제 올해 지자체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하는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조차 국민의힘이 폭망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마지못해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정당에게 어떻게 법사위원장 같은 지금 내란을 척결해야 되는 국면에 중차대한 역할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시고 현안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사위원회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파행 시끄러운 소리가 있었지만 저는 그 원인을 수차례 이 자리에 계신 나경원 의원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법부의 내란 방조 동조에 대한 의혹에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 이해 충돌이 있는 분이 앉아서 간사 자리를 계속 요구하면서 법사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라고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저는 굉장히 중차대한 결정을 먼저 하고 우리가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사 일정 안건에 보게 되면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또 정치권과의 유착 문제와 관련된 특권과 관련된 법안을 오늘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있는 분이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이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통일교 방문했냐라고 하는 물음에 통일교 시설 구경은 갔지만 그곳이 천정궁인지는 몰랐다. 한학자 총재와 차 한 잔 마신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한 적이 없다. 라는 말과 뭐가 다른지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전성배 알선 수재 등 혐의 재판에 통일교의 일정을 준비할 수 있는지 조율할 수 있는지 우리 당사에서 해달라 녹취록이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유착이 아니면 뭐가 유착입니까? 권성동 의원도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돈을 받았다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검법이 온전하게 심의가 되려고 한다면 이런 의혹이 있는 분은 이 자리에서 벗어나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추미애 위원장님 이 부분부터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진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서 맡았던 것은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어느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최소한의 수기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그 수기 기간 내내 토론과 또 타협을 통해서 국민을 위해서 적정한 법안을 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자꾸 의석수 말씀하시는데 그 당선되지 않은 그 해당 지역구의 표 중에서 반대를 던진 분들의 국민의 의사도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수당이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고요. 특히 이 수기 기간이 사실은 계속 보장되어야 되고 지금 국회법상으로도 최소한 수기 기간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나 그 수기 기간이 있더라도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아주 예외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예외가 원칙이 돼버렸어요. 오늘도 방금 표결해가지고 지금 종합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이 오늘 갑자기 올라와서 오늘 또 소위 잠깐 하고 또 전체회의 잠시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어떻게 토의를 하고 이게 국민 세금이 수백억이 들어가는 것들인데
어떻게 적정한 법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법안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수기 기간을 지금 한두 번 어긴 것이 아니고 매번 이렇게 하거든요. 하루짜리 회의를 할 거면은 아까 무슨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까? 제가 법사위에서 뭐 토론 같은 토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번 그냥 한두 명 얘기 듣고 나서 토론 중단하고 표결해 버리고, 그것은 그 민주주의 체제나 대의 제도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이번 특검법은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파견을 합니다. 오늘 그 통계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생 사건이 지금 엄청나게 미제 사건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역대급으로 많이 늘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민생 말씀하셨는데 이 법사위에서 말로만 민생을 떠들고 실제로 이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이라든지 민생과 직결되는 어떤 사건 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다 놔두고 이렇게 특검법을 막 통과시켜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특검법을 오래 우려먹어놓고 또 특검법에서 또 사람을 잔뜩 빼가서 또 민생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국민에게 피해가 직결되기 때문에 제발 좀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짰으면. 네, 이성윤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안타깝습니다. 지금 3대 특검이 끝났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도대체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내란의 밤에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왜 5월 1일 그렇게 파기환송했는지 아직도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12월 3일 날 용산 대통령실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김건희는 무엇을 했는지, 김건희는 내란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 분노하면서 2차 종합특검을 발의해서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9일 날 내란 수계 윤석열 구형이 있습니다. 저는 내란 선배 전두환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했던 것처럼 내란 후배 윤석열에 대해서도 특검은 마땅히 사형을 구형하고 또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에 동조한 국힘은, 내란 정당 국힘은 반드시 해산돼야 되고, 그리고 통일교에 관련 의혹이 있는 나경원 오선 의원은 이 법사위에서 떠나야 됩니다. 저는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은 김건희 윤석열의 내란과 국정농단을 끝장낼 끝장 특검입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내란의 진실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혹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어떤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한테 자기 수사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겠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다른 사건 수사 빨리 해라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마치 법무부 장관을 부하 다루듯이 하고 있어요. 이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늘상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김건희의 수사농단, 국정농단을 진실이 뭔지 궁금한 겁니다. 이제 하루빨리 이 내란 특검법, 2차 종합특검법 빨리 통과시켜서 내란의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내란의 티끌까지도 밝혀서 반드시 내란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정말 살아있는 한 영원히 공소시효 없이 처벌해야 되고 그 상속인까지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법안심사에 들어가서 통과시키고 정광석과처럼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특검을 출범시키고 내란정당 윤석열 파면시키고 내란정당 반드시 해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은 다 대체로 하셨으니까 대체 토론 들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우선 위원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돼서 이 법사위를 무력화시킨 거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으셨는데 일명 일응은 타당한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법사위에서 정보통신망법은 유통을 금지